정치마스터,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요.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단일화 결렬 선언. 일단 야당 쪽이었던 얘기로 많이 돌았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글쎄 그동안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무산됨을 발표한 걸 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국민으로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 관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 후보는 문자로 윤석열 후보한테 다 전달을 했다 뭐 이런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파악할 때 생기 좀 사실관계는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도 서로 통화도 하고 하셨다 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발표를 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물론 안철수 후보의 발언 내용은 존중하지만 단일화가 무산됐다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인젠 단일화, 야권 단일화, 이른바 야권의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건가요? 보시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말의 기대나 희망은 28일까지가 이제 기표에 인쇄하는 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양 후보 간의 담판을 좀 짓는 한이 있어도 저는 단일화에 대한 희망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땐 처음에 단일화 조건을 던졌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린다 그랬고 기다렸다가 또 아무 반응이 없다고 파기 선언을 했으면 객관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게 객관적 판단에 가까운 것이겠죠. 지금 기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양보해서라도 많이 양보해서라도 저는 단일화가 꼭 좀 성사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의 판단은 단일화가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선 승리는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시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분위기는 이제 만에 하나 이 물리적 단일화가 안 될 경우 그럼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 여론에 의해서 어떤 또 자연스러운 또 단일화가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두 후보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한테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몰아주는 형태의 단일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주말 과정을 보시면. 애당초 참 단일화가 성립되기에는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은 조금 환경이 조금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뭐냐면 1, 2등과 3등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난 상태에서 과연 단일화가 의미가 있을까 이 점 하나 하고요. 실제로 조사상에도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다른 후보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전부 가는 게 아니고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고 또 그것이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면 또 반감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단일화를 계륵 단일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안 하면은 찜찜하고 하면 기분은 좋은데 실효성에서 얼마만큼 득이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안철수 후보 지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자체를 너무 좀 오만하게 이렇게 무시를 한 또 결과다. 그게 안철수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대로 좀 표현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이걸로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객관적 상황에서 끝났다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를 아예 안 받는 걸로 제껴놓고 그다음에 꿇고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차기 대권 로드맵, 뭐 총리, 경기도지사 어떤 얘기를 해도 꿇고 들어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여론조사 방식으로 선회를 해서 협상을 할 것이냐. 예. 이 문제는 아마 아까 28일이라 그러셨는데요. 이제 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 구체적인 룰 협상으로 단일화를 성공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조 의원님께 똑같이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가 성립이 되든 또 깨지든 간에 계륵 단일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단일화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되면은 또 반대쪽에 이제 지지자들의 결집이 또 위기감 때문에 이제 확 일어나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이제 실효성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 의원님 혹시 그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국민 여론에 의한 단일화 뭐 이 말씀은 결국은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이 한쪽으로 몰아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또 특별한 어떤 단일화의 의미보다는 원래 제가 이제 제안했던 예. 그 단일화 방식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예. 뭐냐면은 국민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단일화하자 예. 하는 것이 저의 생각과 비슷한데 예. 다만 거기서 표본수를 할 때 예. 이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플러스 이제 무당층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유보하는 분들 여기까지를 갖다 표본을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 보는 예. 거거든요. 정권 연장을 바라는 분들은 굳이 그 샘플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치적으로. 예. 저는 그걸 원했거든요. 예. 근데 이 제안을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예. 나는 그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경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 방식의 단일화가 맞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걸 놓쳐버린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후보자들끼리의談판에 의해서 예. 28일 이전까지 전격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겠다고 예. 생각하죠. 최소님 단판에 의한 단일화도 이미 물 건너갔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다고 예. 보고요. 예. 그거는 뭐 안철수 후보의 표현에서도 확실하게 예. 이제 선을 걷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선 방식, 조사 방식의 경선에 의한 제안을 아예 제껴놓고 단판 커피 단일화를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단판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무망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슈 성격으로서의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에게 꽤 득이 됐었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제안한 이후에 초점이 걸려 확 그렇습니다. 몰리면서 뭐 여러모로 이제 득을 예. 받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꼬리표를 떼고 싶었다. 예. 그 다음에 뭐 정권 교체 열망 때문에 또 그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단일화 꼬리표를 떼려고 단일화 제안했다는 것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포커싱이 되면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걸 윤석열 후보가 일부 흡수하는 예. 이슈로서의 단일화의 득을 윤석열 후보가 받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이 이후에도 안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 단일화가 예.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 정치적인 시도는 저는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슈로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라든가 단일화 제안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문을 닫았지만 예. 윤석열 후보는 문을 같이 닫고 이제 앞으로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예. 무언가 이제 시도를 통해서 이슈 관리를 해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일화 얘기 뭐 다 두 분 하실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예산 얘기 리포트 잠깐 보셨겠지만 그 전후 관계에 대한 주장이 다릅니다. 일단 여당부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은? 지금 사실상 뭐 처리키로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 1인당 이제 1,000만 원씩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국채 발행하면 국채 발행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약 30조가 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국회의장님의 이제 중재가 조금 효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당선 이후에 당선자의 뜻을 존중해서 그럼 하자. 이 얘기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 소위 30조, 40조 추경을 못 해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 후보 공이, 여야 후보 공이
이 14조 정부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예. 때문에 대선 후에 추경을 또 할 것이다. 예. 뭐 이런 것까지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것이 협상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합의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견이 있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예. 보고 있고요. 다만 나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하는 그 정치적 행태를 보면은 예. 국민의 한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그 이 폐업이나 장사가 안 돼서 자살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잠잠했어요, 사실은. 예. 사실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원을 했어야 옳은 예.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정부 여당이 하는 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쭉 이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하는 거 보면은 꼭 선거 때 앞두고 예. 이 지원한다고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저희 같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또 다른 이거는 검건 예. 살표다. 예. 검건 선거의 일종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하기 목전에 이런 걸 지원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것도 또한 본인들의 선거 전략인지 모르지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예. 그 지금 보면은 모순되는 게 뭐냐면은 300만 원 지원 빨리 해줄게 해놓고 또 시간 제한은 또 계속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제약은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모순된다고 말씀하셔서 하나 좀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네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거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고통받고 있는 건 현실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 예. 그럼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뭐라도 그건? 해주는 예. 것을 하필이면 선거 때 목전에 하지 말고 예. 그 뭐라도 해주는 그 타이밍이 예. 미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지금 할 아닌가요? 때는 예. 그러면은 솔직하게 국민 여러분 미리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 사과 좀 하고 예. 사과부터 좀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앞으로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 규제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사회자님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백신 맞아 해가지고 거의 86% 이상 2차까지 다 그렇습니다. 맞았잖아요. 마스크 설해가지고 KF94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선 그렇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정책이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보는 거죠. 예. 정부의 방역 정책의 실패가 곧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경제난에 굉장히 타격을 주고 왔단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되고 예. 또 이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찌 보면은 선거를 위한 예.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지 말자는 거지요.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이번에 오늘 6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예. 추경에서 통과시킨다 하니까 예. 이번에는 빨리 통과시켜주고 이번에 예. 통과시켜 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 300만 원가 부족합니다. 예.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나머지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사례를 좀 더 정밀하게 예. 좀 조사하고 연구해서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예. 혹시 뭐 추가? 저는 좀 조 의원님께서 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상을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하지 않았나 예. 싶은데요. 우선 작년에 4번의 추경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4번의 선거가 있었어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지금이 2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을 처리했잖아요.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 추경한다는 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가 사실상 이것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환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11월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사실은 연장되고 확대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상황입니다. 예. 오미크론은 확진자 수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확진자는 이렇게 많이 늘었어도.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한 번에 영업시간을 안 푸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방역정책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예. 추경하고 바로 연동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뭐 김부겸 총리나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한 3주 정도 후면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다. 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수십만의 확진자가 나왔어도 지금은 이 오미크론이 사실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네. 이제 관리 가능한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은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 이 방역 정책 자체는 실패했고 국민들의 희생은 컸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 희생이 당연히 컸죠. 예.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국민의힘이 작년하고 선거 대선을 앞둔 지금하고 같은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표변을 했어요. 예. 작년에 4차례 추경할 때는 국채 발행한다, 뭐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나라를 빚더미로 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한 2배 반 정도를 예. 더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추경 14조도 11조가 국채 발행입니다.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는 모순이 이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특히 유럽의 국가나 다른 나라들은 GDP 한 10% 정도의 소위 말해서 돈을 예. 이 보상을 하고 지급을 했거든요. 우리는 2%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돈을 쓰고도 경쟁 성장률은 탑3에 들어갔거든요. 예. 이거는 평가해 줘야 되고요. 이 적은 비율을 썼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작년에 안 그랬거든요. 예. 뭐 많이 썼다 그러고 빚는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나라의 기준하고도 좀 잘 살펴서 피해가 많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이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 정치 논리로 가지 말고 솔직해지고 함께 또 그렇게 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추경할 때마다 반대하지 않았냐는 그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의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현직에 안 계시기 예. 때문에 잠시 이제 잠깐 물러나 계시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때 다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논리는 국가 부채 걱정하시면서 약간 우려를 했던 건 사실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예. 전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느냐 예. 하는 부분에서 좀 이견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전 국민이라면은 이제 이 자영업자 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 재원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어떤 주장인가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재난을 입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했었으면 하는 건 아쉬움이 충분히 많이 남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가 10만 명 이상 넘어가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 유입을 차단을 했어요. 예. 그 방송 보셨잖아요. 예. 그 지금은 이제 그 일본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니까 또 이걸 또 풀어주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도 방역을 할 때 해외 유입 차단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예. 해외 유입은 계속 그걸 허가해주면서 허용해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만 계속 옥죄는 그런 행국의 방역 정책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예. 예,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예.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방역 정책의 그 깊이와 또 중요성, 또 예민함 이런 것은 뭐 잘 아실 테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방역 정책을 국민들 덕분이죠. 잘 예. 해왔고요. 오미크론은 사실상 이것이 확진자가 빨리 정점을 찍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개를 같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인 이제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양당이 모두 지금 어떤 손실 보상이랄까요? 자영업자들 고통을 보상하는데 지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는 다 동의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유성걸 국민의힘 예.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한번 깊게 검토하고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서 적용 비율도 좀 높이고 예. 그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엄청 날 수 있거든요. 예. 실질 보상액에. 근데 작년에 통과된 이제 손실보상법 기준으로 1차 보상을 하게 되면 재원이 3조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손실보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사실 별도의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손실보상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 정도가 보상이 되는 요 예. 법이 우선 필요하고요. 예. 그래도
예기치 못한 걸로 피해가 더 확대됐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해야지. 지금 손실보상법 가지고는 만약에 소상공인 피해가 팬데믹으로 더 예. 길어지면은 계속 또 재난지원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물론 우리 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국가라는 것이 어쨌든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국가 재난에 의해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 손실보상을 한다는 그런 각오는 있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 이게 장기화되면서 폐업한 또 자영업자들 많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빚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부채를 탕감해 줄 건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 돌아가신 분들 예. 또는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인과성을 개인 보고 따지라니까 예. 확인해라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도 정부가 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예. 보여줘 가지고 백신을 정부가 맞아라고는 하지 말고 예. 아까도 보니까는 그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맞는 게 좋겠다라고 예.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혹시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100% 책임진다는 예.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피해 보상에 대해서 백신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부가 예.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총 그 예산의 2% 정도밖에 예.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됐다 보거든요. 예. 다른 나라는 10%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그러는 건데 지금 여야가 모두 손실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100% 일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예산을 부채는 어느 정도 쓰고 국가가 예산의 규모를 어떻게 하고 우선순위 어떻게 배정하고 이거는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에 대한 부분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재부 장관 이 피선출된 지명직 조직이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을 끝에 가서 결정권을 잡은 듯이 이렇게 저항하고 하는 건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예. 제가 예, 답변 예. 왜냐하면 두 분 다 그쪽에는 제가 여당 답변은 앵간히 그냥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어 야당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기재부 그 장관의 그 고민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예.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다라면은 예. 정부의 예산을 100을 놓고 봤을 때 제가 기재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걸 긴축적으로 하면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걸 절약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 국가 부채를 발행 안 하더라도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수십조에서 100조 가량을 이걸 그 예산을 코로나와 제가 관련된 조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 그 운영상의 어떤 스킬의 부분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최종적인 결정권을 네. 기재부 장관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양. 예를 들어서 여야가 지금 모두 손실보상은 훨씬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출직들이 또 국민들이 근데 기재부란 어떤 피선출된 공무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려고 드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이 돼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죠. 예. 그 개선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 기재부 장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예. 대통령이 임명하지 예. 않습니까? 경질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임명권자가 예. 그 나름대로 그 부분을 서로 조정해주고 예.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지요. 예. 그냥 뒷짐 뚝 찌고 예. 너끼리 한번 싸워봐라. 예.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임명권자가 제대로 조율하고 조정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아쉬웠죠. 예. 최소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국회는 삭감 권한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예.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권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정부와 국회가 증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예. 지금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지금 후보들은 다 턱없이 부족하니까 30조 하자, 50조 하자 예. 이제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 있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국가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문제와 실효적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가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도 국채를 너무 두려워하면은 안 된다 예. 하면서 이것을
투자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면 손실보상 자체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예. 필요가 없고 국채가 오히려 투자의 하나의 그 마중물이 되는 예. 이런 것에 이런 이제 경제지론을 또 설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요. 이 국채 발행하면 막 뭐라 그래요. 작년에 반대 안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상 반대를 하고 마지막에 합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올 초에 이제 신용등급 조정 첫 번째 신용등급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조심할 수밖에 예. 없고요. 또 다음 당선자가 다음 대통령이 또 추경할 것이다. 예. 이러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정부가 갖는 거는 이해가 간다고 근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최수홍님께 청와대도 계시고 해서 같은 조 의원님께 드리는 같은 질문을 드리면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또 기재부의 입장도 국가 부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부채 전체 규모나 국민의 고통 규모 이런 걸 철학적으로 또 정책적 어떤 정책으로서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재부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기재부가 끝까지 결정권을 가진 듯이 최종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국민적인 이제 여론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된 그 오히려 야당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재정준칙을 만들었거든요. 예. 국가재정법 만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이 오히려 예산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긴축이나 재정관리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 한국의 이제 예.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였고요. 그래서 이게 좀 거꾸로 됐어요. 예. 그리고 돈은 또 누가 썼냐면은 MB 정권 뭐 박근혜 정부 때 또 쓰고요. 예, 거기까지 나가면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질 거야. 그래서 예. 제가 여쭤본 그 최종적인 결론을 기재부 그래서 예.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소위 말해서 재정 건전성을 아주 그냥 기준으로 원칙으로 갖고 왔던 겁니다. 예. IMF를 겪었던 국가고 예. 뭐 이러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시대 변화와 또 객관적인 현실, 또 우리가 적정한 보상과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잘 비교해서 기재부의 관성은 조금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오늘 시간은 다 됐는데 조현님 예. 꼭 하실 말씀 아까 있습니다. 좀 수정한다면요. 문재인 정부 제 이름 예. 거론하기 싫습니다만은 예. 민주당 정권이 지금 국가 부채 1,000조를 넘겼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그 역대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정권에서는 뭐 세금을 또 예산을 적게 썼다 하지만 예. 그건 조금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인 예. 것 같아서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